홍준표. 예. 아, 예. 돈을 그 돈. 네. 특별한 돈은 돈이. 돈이니까. 네. 네. 홍준표 의원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의 말 바꾸기 역사 한번 정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거부터 얘기하죠. 페이스북에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1,500만 원 어디 주고, 뭐 해주고, 뭐 또 야당 원내대표한테 뭐 줬고 그랬는데, 일단, 당시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께서 나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네. 하나 이제 지금 펑크가 난 상태고요. 그리고 매달 4,5천만 원씩 그 여당 대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는 매달 그렇게 줬다.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었죠. 매달 이렇게 했다, 고정적으로. 네. 그게 아니잖아요. 월급주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갖다 줬다. 그래서 네. 그걸 뭐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더군다나 녹취록까지 이제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썼어요.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판결까지. 그거는 굉장히 지금 속으로 떨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심지어 검사들이 내 발목 묶으려고 상고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법무부 장관, 전자발찌 검찰총장도 특활비 수사해야 된다. 네. 네. 던졌죠. 50억 뇌물이다 뭐 이런 말도 했죠. 네. 나 지금 많이 떨고 있다. 나 많이 네. 위험하다. 네. 다급함이 재밌네요. 느껴져요. 네. 사실 예.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지금 받는 중인데,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된 게 이렇습니다. 당시에,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죠. 네. 그러면서 기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그거를 성완종 전 회장한테 받아서 낸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죠.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당시 지사죠.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소리냐. 나는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그중에 그거를 이제 생활비하라고 부인에게 줬고 그거를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1억 원을 주더라. 난 그거 가지고 기탁금 낸 거다. 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럼 특수활동비 횡령하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한 번 말을 바꿉니다. 한 번 바꿉니다. 뭐냐면 특수활동비를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월급을 아꼈고 월급을 모아서 이제 그 배우자가 나에게 준 거다라고 말을 한 번 바꿨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번째 바꾼 거죠. 앞으로 또 바꿀지도 모릅니다. 네. 힘드네요. 이런 상황인데, 때마다. 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현역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그런 말 바꾸기라든지, 현재 수사 본인 재판에 대한 그런 언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아니 뭐 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판단하겠어요. 그런가요? 방금 똑같나요? 우리가 들으면서 네. 같은 반응 보였잖아요. 다급함이 느껴지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본인의 다급함이 느껴지고 목전에 찰수록 변명이 굉장히 구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말을 바꾸더라도 그럴싸한 면본을 만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1년 전에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급했던 게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통상의 워딩으로 그럴싸하게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급함의 목적이 차신 것 같은데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진실을 밝히느냐고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태도 보면 너 표정 보면 네. 보여 라는 방식에서 판단해 보건데 많이 조급하신 것 네. 같은데요. 오늘도 재밌는 게 하나 있었죠. 처음에 그 원혜영 의원이 절대나 받은 적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다면 그거는 기억의 착오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누구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내라는 글자를 추가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억의 착오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랬으면 들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MB도 그랬잖아요. 다급해지면 혀를 한 7번 낼름낼름. 7번? 그죠? 한번 해보세요. 반응. 오. 이렇게 빨리 해요? 아니, 바쁠 때는. 여보세요. 지금은 혀를 낼름 그렇게 하지 않고요. 훑었죠,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아, 훑습니다. 이렇게 하죠. MB 다. 그렇게 지금. 아니, 저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디오라서 여러분들이 못 지켜보시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민망합니다. 이게 혀 좀 생각하면서 집어넣으십시오. 드시는 분도 계시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게 이제 MBC 겨내는 게. 제 눈만 버린 걸로 하시죠. MB 다스 훑듯. 이렇게. 네. 한 번씩 요거 야, 7번 이거 소리까지 훑고요. 나네, 이거.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시 대지 발정제 후유증이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거. 잠복기가 꽤 되네요. 꽤 기간이 길어요. 하여튼 그만큼 위험한 약물이다. 경상남도에서 네. 지사를 했잖아요. 그때 네. 표를 던졌던 분들 후회를
그게 막급이고 그래서 준표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준표 내놔. 그렇네요. 좋네요. 사실 개명한 거죠. 판표였죠. 네. 표를 팔았다가 다시 받았죠. 그렇죠. 네. 네. 판표에서 준표. 네. 그렇죠. 네. 경남지사에서도 다이 될 뻔했죠. 그때 소환제로. 안타깝게도 이제 계속 살아. 내가 준표 내놔. 네. 경상남도에서 지금. 네. 그때 한참 그런 운동이 있었죠. 그 내가 준표 내놔라는 말이 안 나올 만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네. 네. 공수처 얘기만 하고 좀 일부 정리해 볼까요? 공수처.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하고 공처가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네. 그래요? 떠오르십니까? 네. 공처 그러니까 공처가 떠오르네. 그래요. 네. 그럼 인증, 네. 셀프 인증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 도입 관련해서 좀 법무부 안도 나왔고요. 그런데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뭔가 전향적으로 좀 입장을 바꿀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오늘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당론이 불가다, 논의할 것도 없다라고 그냥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공수처 도입, 민주당에서는 이게 당론 채택인가요? 저희는 이미. 예, 이미. 지난 국회에서, 그러니까 올해 국회 말고, 작년 국회에서부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네.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도 당론으로 합의해서 이미 제안한 법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무부 내에는 검찰 법무 개혁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검찰청 대검찰청 내에서는 또 검찰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네. 또 검찰 자문위원회는 검사들의 수사 형태, 관행 이런 것을 이제 고치는 걸로 관행을 하고 있는데 법무검찰 그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낸 안과 법무부 장관이 낸 안이 많이 달라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좀 불만도 많고 뭐 그래요. 상당히 좀 후퇴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 받아들인 것은 어떤 안이에요? 법무부 안이에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요? 조금 달라요. 저희도 이제 사실상 다른데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견 검사의 숫자, 그러니까 검사의 숫자라든지 등등 비본질적인 내용이고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을 몇 명의 규모에서 공수처를 마련을 하는지의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일단 개문 발차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런데 자문위원회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재정 의원이 책임지고 그분들하고 잘 소통을 네.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 나왔죠.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논의에 응할 것처럼 하면서 이런 제안도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야당에서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겠다.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일만 한가요? 저희가 세월호 특조위 때 여야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어쨌든 공평한 듯한 추천을 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라면요. 특조위를 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밝힌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장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방해할 만한 최선봉에 서서 방해할 만한 사람을 2명을 추천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미 못 믿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공수처 도입을 위한 그 전략의 요지가 뭡니까? 핵심 요체가. 사실상 민주당 공수처 도입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최상인가 등등을 봤을 때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긴 하지만 되려 이제 옥상옥이다라는 저당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조금 다른 결인 분들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독립으로 하는 것이 맞다 등등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이견들을 주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권력과 검찰의 관계 그리고 또 권력 수사를 하는 검찰의 태도에 미루어 보아서는 공수처가 최선의 대안이지 않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지고지순한 아이디어한 것은 아니지만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응급처치 맞습니다. 차원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검찰이 제대로 선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수처로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좀 제대로 선다면 나중에는 뭐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 하면서 네. 공수처는 없어져도 저는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공룡화된 것이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경찰의 힘이 너무 세서 경찰 힘을 견제하려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네. 이 공화국 때 검찰이 지금도 경찰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공룡화된다. 손을 벌려다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5.16.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는 일단 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이재정 의원님 또 힘을 보태서 민주당이 좀 제발 공수처 도입 여론이 찬성 여론이 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도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준표. 예. 아, 예. 돈을 그 돈. 네. 특별한 돈은 돈이. 돈이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의 말 바꾸기 역사 한번 정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거부터 얘기하죠. 페이스북에 이제 해명을 했는데, 뭐 1,500만 원 어디 주고, 뭐 해주고, 뭐 또 야당 원내대표한테 뭐 줬고 그랬는데, 일단, 당시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께서 나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네. 하나 이제 지금 펑크가 난 상태고요. 그리고 매달 4,5천만 원씩 그 여당 대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는 매달 그렇게 줬다.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었죠. 매달 이렇게 했다, 고정적으로. 네. 그게 아니잖아요. 월급주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갖다 줬다. 네.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다. 분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아니 뭐 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판단하겠어요. 그런가? 방금 똑같나요? 우리가 들으면서 같은 반응 보였잖아요. 다급함이 느껴지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본인의 다급함이 느껴지고 목전에 찰수록 변명이 굉장히 구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말을 바꾸더라도 그럴싸한 면본을 만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1년 전에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급했던 게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통상의 워딩으로 그럴싸하게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급함이 목전에 차신 것 같은데 물론 아직 남아있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진실을 밝히느냐고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태도 보면 너 표정 보면 네. 보여 라는 방식에서 판단해 보건데 많이 조급하신 것 네. 같은데요. 오늘도 재밌는 게 하나 있었죠. 처음에 그 원혜영 의원이 절대나 받은 적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다면 그거는 라고 의심을 했죠.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당시 지사죠.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소리냐. 나는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그중에 그거를 이제 생활비하라고 부인에게 줬고 그거를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1억 원을 주더라. 난 그거 가지고 기타 끝낸 거다. 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럼 특수활동비 횡령하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한 번 말을 바꿉니다. 한 번 바꿉니다. 뭐냐면 특수활동비를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월급을 아꼈고 월급을 모아서 이제 그 배우자가 나에게 준 거다라고 말을 한 번 바꿨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두 번째 바꾼 거죠. 앞으로 또 바꿀지도 모릅니다. 아, 힘드네요. 이런 상황인데, 때마다. 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현역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그런 말 바꾸기라든지, 현재 수사 본인 재판에 대한 그런 기억의 착오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누구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내라는 글자를 추가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억의 착오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랬으면 들쩍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네. 그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MB도 그랬잖아요. 그 다급해지면 혀를 한 7번 낼름낼름 한다든가. 7번? 그렇죠? 네. 한번 해보세요. 반응은. 오. 이렇게 빨리 해요? 아니 바쁠 때는 여보세요. 네. 지금은 혀를 낼름 그렇게 하지 않고요. 훑었죠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아, 훑습니다. 이렇게 하죠. MB 다 이게 지금 아니, 저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디오라서 여러분들이 못 지켜보시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민망합니다. 이게 혀 좀 식사하시면서 집어넣으십시오. 드시는 분도 계시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MBC 겨내는 게 제 눈만 버린 걸로 하시죠. MB 다스 훑듯 이렇게 네. 한 번씩 요거 이건 7번 소리까지 훑고요. 나네, 이거.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대지발 이렇게 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 더군다나 녹취록까지 이제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썼어요.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판결까지. 그거는 굉장히 지금 속으로 떨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심지어 검사들이 내 발목 묶으려고 상고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법무부 장관, 전자발찌 검찰총장도 특활비 수사해야 된다. 예, 네. 던졌죠. 50억 뇌물이다 뭐 이런 말도 했죠. 네. 나 지금 많이 재밌어요. 떨고 있다. 나 많이 네. 위험하다. 네. 다급함이 재밌네요. 느껴져요. 사실 예.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지금 받는 중인데,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된 게 이렇습니다. 당시에,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죠. 네. 그러면서 기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그거를 성완종 전 회장한테 받아서 낸 거 아니냐?